네,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볼 거냐면 바로 전하량까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전하량이란 단어는 교과서를 보거나 아니면 전기 관련 공부를 할 때 아주 잠깐 나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모든 걸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만 좀 짧게 나오는 편인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주제를 전하량을 메인으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전하량을 설명해 보려고 하니까 전하의 뜻과 또는 전하량과 많이 좀 혼란이 되는 전류, 이 전류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설명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는 그 세 가지 단어를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전하량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전하량의 사전 뜻은 무엇일까? 어떤 물체 또는 입자가 띠고 있는 전기의 양. 입자가 띠고 있는 전기의 양.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전하량이고 또는 다른 사전을 찾으면 일정한 시간 동안 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 무언가 위에보다는 아래 사전 뜻이 좀 더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전 쓰이는 단어들 중에서 일정한 시간과 전하 이 두 가지 단어에 조금 중점을 두면서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전하는 이 전하라는 의미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전하의 의미가 전기인 것 같기도 하고 전하의 의미가 양성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좀 헷갈리곤 하는데 이게 이 전기적 현상을 연구하고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는 그런 과정에서 좀 과학자들이 약간의 혼란이 있지 않았나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어 정의가 뜻이 너무 애매합니다. 전하란 뜻은 참고로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하라고 말씀드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쉽게 그냥 전하를 전기라고 이해하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냥 전하를 양성자와 전자로 이해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또는 이렇게도 말을 하곤 합니다. 양성자와 전자가 특히 양성자는 잘 못 움직이죠. 전자가 원자 안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이동하면서 벌어질 어떤 전기적 현상을 일으킬 때 그럴 때를 전하라 부르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쵸?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 안 되시죠? 그래서 저는 그냥 참고로 전하라고 하면 그냥 양성자와 전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더 좋은 내용 있으면 혹시나 댓글에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어떤 또 책에서 보면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띠는 것 원자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양성자라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 원자핵도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원자핵은 쉽게 분해되지 않고요. 항상 뭉쳐있기 때문에 그 원자핵 자체를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 표현해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도 있지만 중성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자까지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 표현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아니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쵸? 중성자는 아무 성질도 없는 입자니까요. 그래서 양성자를 굳이 정확하게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전하량의 기본 뜻을 이것저것 지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찾아봤지만 두 개 뜻밖에 제가 찾지 않았었죠. 아까 사전 뜻을.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어로 하면 quantity of electric charge.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영어가 좀 이상해서. 아무튼 전하들의 양. 정말 말 그대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전하량의 뜻은 그렇게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별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하의 총량을 전하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전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가야겠죠. 아까 전에 제가 전하를 뭐 양성자 또는 전자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평상시에는 알아두시기 좋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입니다. 전하는 저 항상 과학 뜻을 말할 때는 한자 뜻을 찾아보곤 하는데요. 전하의 한자 뜻은 전기 전자에 멜하 또는 담당할 하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자 뜻으로 처음에 단어를 꼭 설명해 주곤 합니다. 이해하기 쉬우라고 말이죠. 즉 전하는 정기적 현상을 담당하는 아이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좀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 현상을 담당한 아이들은 양성자와 전자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교과서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전자기장 내에서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주체적인 원인. 근데 뭐 결국 한자 뜻에도 나와 있었죠.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담당하는 아이들. 결국 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선 전자기장이 있네요. 잘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전자기장 내에서 이제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전자기장은 장자가 마당장입니다. 즉 전기의 힘과 자석의 힘이 존재하는 장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뭐 문제집이나 뭐 고등 교과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어떤 입자가 가운데 이게 하나가 있다 칩시다. 이런 입자를 과학에서는 점전하라고 합니다. 가상의 점, 그러니까 어떤 한 군데 점에서 전하를 갖는 입자가 치자 그렇게 말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가상의 이 점에서 전하를 가지고 있다. 이 전하 이름은 점전하고 이 전하는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으니까 전기력, 즉 전기 힘을 사방으로 방출하겠죠. 이 방출하는 걸 선으로 그린 겁니다. 즉, 이 전기적 힘이 존재하는 이 장소 안에서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아이들을 전하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말입니다. 전기적 힘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 바깥에서 전기 힘이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석의 힘도 마찬가지죠. 자석과 자석끼리 붙일 때 어느 정도 가까워야 붙습니다. 즉, 그 자석의 힘이 존재하는 공간, 즉 자기장 안에서 자기들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들도 당연히 정자기장 안에서 일으키는 건 당연하겠죠. 참고로 여기서 왜 전자기장으로 말을 하냐면 전기장과 자기장은 분리할 수 없다고 현재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전자기장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뭐 보통 교과서에는 전기장 또는 뭐 자기장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설명을 위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점전할 중에서 음전을 띠는 거는 전자, 양전을 띠는 것은 양성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복습을 한 겁니다. 이런 전하들은 말이죠. 전하 하나,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그 각각의 입자 하나가 갖는 전하의 량, 즉 하나의 전하량은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너무 작고 그리고 빨리 움직이기도 하고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하든 어떤 뭐 컴퓨터나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양성자 또는 전자 하나의 전하량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왜 양성자 전자의 전하량을 같이 말씀드리냐면 양성자나 전자는 전하량이 같습니다. 그렇죠? 전하량이 같은데 힘의 성질이 반대일 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라 표현하고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갖는다 표현하죠. 하지만 전하량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입자든 뭐 하나를 얘기해도 뭐 굳이 어떤 걸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전자로 말을 해보겠습니다. 전자 하나의 전하량을 측정하면 약 이렇게 나온답니다. 1.602 뭐뭐뭐 하고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이거는 10의 19제곱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값입니다. 엄청나게 작은 양이죠. 너무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하 하나의 전하량을 측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힘을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하 하나가 아닌 일정 묶음, 어느 정도 충분한 양을 가진 묶음의 전하들의 양을 측정하는 게 바로 과학에서 말하는 전하량입니다. 진정한 전하량이죠. 전자 하나의 전하량을 전하량이라고 안 하고 과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정 묶음, 전하들의 일정 묶음 안에서 그 측정한 양을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묶음을 가지고 측정을 하냐면 약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계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예. 6.25 뒤에 625 뒤에 공이 16개 붙는 겁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많죠. 저도 어느 정도 숫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전하들을 묶어서 그 묶음 단위의 총 전하량을 우린 진정한 전하량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직접 계산기를 가지고 해봤죠. 설마 제가 손으로 풀진 않았습니다. 자, 전자 하나의 전하량은 약 1.602 곱하기 10의 19 제곱 쿨롱입니다. 쿨롱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만큼 전하량을 가진 전하가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계만큼 묶어놓고 나서 이만큼의 총 전하량을 측정하면 이게 바로 신기합니다. 약 1쿨롱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왜 전하들을 이만큼 개수, 이만큼의 묶음을 가지고 전하량을 계산했을까? 이렇게 지금 풀어서 이렇게 딱 느낀 점이 뭐냐면요. 이 숫자 1을 맞추기 위해서 혹시나 이게 이 정도의 전하의 개수를 묶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냥 재미삼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네, 이거는 뭐 확실한 게 아니니까 제 생각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전하량을 쉽게 그냥 전하의 총량, 전하가 가진 양, 그렇죠? 정기적 성질의 양, 그 양을 전하량이라고 표현하는데 과학책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죠. 과학책에서는요, 전류 1A가 1초 동안 흘렀을 때 이동한 전하의 량을 전하량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전하량은 단위가 쿨롱입니다. 쿨롱. 뭐 쿨롬이라고도 읽고 쿨롱, 이응 받침으로 읽기도 하는데 저는 쿨롱이라고 읽겠습니다. 1쿨롱은 1A 곱하기 1초다. 즉 전류 1A가 1초 동안 흘렀을 때 이동한 전하의 총량을 전하량이라고 하고 1쿨롱이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통 저도 그렇지만 많이 혼동이 되는 게 1쿨롱과 1A의 의미의 차이입니다. 가끔씩 보면은 어떤 학생들 보면 같은 의미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여기서 제가 점차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하량의 다른 뜻을 찾아보면 단위 시간당 전하량을 전하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단위 시간당 1초, 이거죠. 단위 시간 1초. 기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단위 시간은 기본 시간 1초 동안 흐른 전하의 량을 1쿨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1쿨롱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바로 1쿨롱 전하량은 전류에 비례하고 시간에 비례합니다. 이 말인즉슨 1A의 전류가 10초 동안 흘렀다면 전하량은 1 곱하기 10에서 10쿨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10A의 전류가 1초 동안 흘러도 결과는 전하량은 10쿨롱이 됩니다. 결국 10쿨롱이라는 숫자만 봤을 때 전류가 많이 흘렀는지 시간이 많이 흘렀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하량의 의미를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하량은 전류의 총량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총량을 안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전류는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됩니다.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참고로 이따가 바로 지금이네요. 전류의 뜻을 간단히 찾아보면 단위 시간 동안, 여기서 말하는 단위 시간은 1초입니다. 1초 동안 도선의 한 부분을 통과한 전하량.
결국 전하량은 둘 다 같은 의미인데 약간의 의미가 다른 게 1초 동안만입니다. 네. 그 해석은 좀 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국 제가 본 금방 전 화면을 봐도 전하량이 전류인 것 같고 전류가 곧 전하량 것만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 방식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 방식입니다. 이건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참고 정도만 하시고요. 이걸로도 너무 이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전하량의 의미를 제가 해석해보면 제 나름대로 전하들이 흐르긴 흘렀는데 총 시간적 의미가 포함된 양적인 의미를 가진 양을 전하량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류가 얼마나 됐든지 10초 흘렀다. 그러면 뭐 전류가 1A 흘렀다 칩시다. 10초가 흐르면 10쿨롱, 100초가 흐르면 100쿨롱, 만초가 흐르면 만쿨롱이죠. 시간의 의미가 포함된 전하의 총량을 말할 때 전하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전류는 총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전하들이 흐르는데 기본 단위 시간, 즉 1초입니다. 1초 동안 얼마나 전하들이 흘렀는지 비교하기 위한 양을 전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자, 어느 쪽은 뭐 전류가 10A 흘렀다 칩시다. 둘 다 10A 흘렀습니다. 두 제품이 전류가 10A가 흘렀는데 이 10A가 흐른 동안 시간이 여기는 5초 걸렸다. 그러면 1초 동안 흐른 전하량이니까 1초로 나누면 2A죠. 하지만 두 번째 제품 10A 전류가 1초 동안 흘렀다. 결국 이건 1초 동안 10A 전류가 흐른 겁니다. 첫 번째는 2A, 두 번째는 10A. 같은 시간 1초 동안 5배의 전류가 더 많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제품에서 말이죠. 즉, 두 번째 제품이 전기를 더 많이 소모한다. 이렇게 비교를 정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하량만을 가지고는 이 제품이 전기를 더 많이 쓴다, 더 적게 쓴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의 의미가 포함됐기 때문이죠. 같은 시간으로 비교하면 정확히 전류가 더 많이 흘러가는지, 전하들이 더 많이 지나가는지, 덜 지나가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공식으로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하량은 1A 전류가 1초 동안 흘렀을 때를 1쿨롱이라 하죠. 하지만 1A 전류는 1쿨롱의 전류가 1초 동안 흘렀을 때입니다. 결국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전하의 총량, 전하량을 기본 단위, 시간으로 나누면 1초당이죠. 1초당 흐른 전하량만을 알고 싶다. 그게 바로 전류이고요. 아니다. 나는 총 사용된 시간 동안에 흐른 총 전하량을 알고 싶다. 그거는 전하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최대한 전하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전류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 전하량에 좀 더 중점을 두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전하량의 사전 뜻을 다시 보면 어떤 물체 또는 입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양, 이건 뭐 이해가 쉽고, 자, 일정한 시간.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면 예를 들면 뭐 10초 썼다? 그럼 10초. 100초 썼다? 그럼 100초. 그 일정한 사용 시간 동안 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량, 즉 총량, 그 시간 동안 쓴 총량을 계산하는 게 바로 전하량이다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하량 관련 문제가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쵸? 총량을 아는 것보다는 1초 동안 흐른 전하의 량을 알아야지만 다른 회로에서도 전류값을 비교하기 쉽죠. 전하의 양을 비교하기 쉽죠. 그렇죠? 결국 일정한 시간, 전하의 의미를 이해해야지만 이 전하량의 의미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루틴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